1945년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38도선에서 허리가 잘리어 분단됩니다. 남쪽 지역엔 미군이, 북쪽 지역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시대 그 경계를 넘고 건너가는 한 소년의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원래 훈련부대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데려다 주셨어요. 이쪽으로 나올 길에 일선부가 나가는데 같이 가라. 저는 1947년 4월 15일경에 한경남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연천은 여기는 북한 지역이었고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1947년) 당시 연천역은 북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최남단역이었습니다. 철옥의 마음은 어느새 73년 전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옥 일행이 건너야 할 첫 관문은 한탄강입니다. 연천에서 내려가지고 북쪽으로 향했다가 이제 저 북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서 뚝으로 해서 길로 오면서 이제 이 한탄강 교까지 이제 온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이제 그 일행하고 이제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한탄강입니다. 철옥은 당시 이곳에서 북한 경비원에 발각되었던 무서운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제 제지를 당한 거예요. 제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가는데 저거 하니까는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하니까는 이제 그 경비병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보고 그럼 알았다고 이제 석양이 이제 그늘이 지니까는 멀리서 보이지 않게 그늘을 등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풀려났고 그날 저녁에 또 어떻게 했냐면 전국 청년 동명원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또. 붙잡혔는데 참 사람이 살려니까 근데 한참 옥신각신 하는데 동네 노인네들이 지나가다가 뭐냐 그래. 아 이것들이 남부로 간다고. 왜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그러냐. 철옥 일행은 이제 길로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산을 택합니다. 4월의 소요산엔 아직 눈과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산중에 민가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제 화전민 같은데 불 켜진 오막살이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면 그 집이 하필이면 제삿날이야. 그래가지고 새벽 1시면 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사도 음식 줘서 먹고 그 길로다가 소요산 뒤를 넘어서 동두천까지 오니까 허원하게 파는 거예요.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엔 인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자치위원회 성격을 가진 전국적 기구였지요. 남쪽의 미군정은 이들을 부정합니다. 북한 소련 군정은 김일성을 앞세워 화폐 및 토지 개혁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토지와 재산을 국유화하고 이전의 관습도 종교도 배척하는 사회주의 유물주의 체제였습니다. 거기선 살 수 없게 된 수많은 이들이
38선을 넘고자 시도했습니다. 당시 서울은 2차 대전이 끝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 북에서 내려온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제 역시 불안정한 고용과 인플레로 몸살을 앓았지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지주와 소농 소작인들 간의 갈등도 점차 높아지거나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반목하고 분열했지요. 서로 간에 벌어진 충돌과 증오는 해방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파국은 언제 올지 모르나 어쩌면 고스란히 올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는 38선을 넘어 남쪽의 대한민국을 침공합니다. 철옥은 당시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새벽에 이제 제가 강화읍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냥 천둥 치는 소리가 몹시 나서 바깥을 내다보니 캄캄하고 상당히 그날 따라서 상당히 흐려가지고 캄캄한데 막 불은 번쩍거리고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게 돼서 이쪽을 쳐다보니까 저쪽에 보이는 저 큰 산 문수산에서 저기서 막 불꽃이 튀고 포탄 같은 게 그때는 뭐 포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불꽃이 장렬하고 소리가 나서 이제 그때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까딱 또 저그 잠든 사이에 이제 벌써 다 일부는 벌써 다 피난 가시고 없어서 이제 남들은 벌써 갔는데 우리는 뒤쳐졌는데 와 보니까는 여기 이제 배도 다 없어지고. 1950년 강화도는 다리조차 없는 섬이었습니다. 강화를 김포 육지와 연결해주는 나루가 있던 곳이 여기 갑곶나루. 철옥이 이곳에 왔을 때 피난을 갈 수 있는 주민들은 이미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철옥은 30리 길을 걸어 외포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와 보니까 저기 지금 부표 있는 저 지역에 배가 한두 척 있었는데 뭐 우리를 태울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탈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배도 못 타고 다시 이제 도로 이제 강화 들어갔다가 솔무산 집에. 근데 이 동네 청년들이 우리 친구의 누이들, 형들이 여기다 완장을 쳐놓았어. 노란 데다가 민청이라고 피난 가지 말라고. 왜 피난 가냐? 해방군이 들어온다 이거야. 해방군이. 낮에 시간이 되니까는 저기 17년대 군인들이 이쪽에 개성이 막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강화도 뻘르다가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이제 건너올 때 벌써 이미 군복 다 벗어버리고 그 농촌에 핫바지 저고리 빌려 있고 애망총을 한 너도 자루씩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그걸 걸머지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빨리 가라고 지금 전쟁이 났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갔는지 하여튼 가버렸고 우리 그냥 거기 있는데 북한군이 사열종대로 들어오더라고. 사열종대로 이제 정예군이 들어오고. 이곳은 철옥이 당시 살던 강화도 강화읍입니다.
강화에 홀로 남은 철옥의 곁에 있어준 것은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철옥은 강화도를 방문한 첫날 참전 용사비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아마 저하고 모두 비슷한 나이예요. 저보다 조금 위거나 아래거나.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두 이제 정말 아무 보상도 없이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걔들 눈을 피해가면서 주야간으로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와 보면 참 이 청소년들이 정말 허물도 못 벗어보고 희생당한 분들도 많고 참 안타깝습니다. 철옥은 교동도로 이동합니다.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강화도의 제북단 섬. 그곳 대룡시장에는 6.25 당시 강화도에서 활약한 선배들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안 되지 시장 차가 없어서. 그 우리가 여기 처음에 제1호 작전할 때는 총을 애먼청 갈미청을 입는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 그 왜냐면 1950년도 6.25가 발생하고서 켈로 부대 일원으로서 바이도라고 하는데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 목적은 인민군과 중공군 전방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량을 폭파시키고 장영호 예비역 상사입니다. 나는 저 8.25 사군부대 을지 타이거 여단 1년대 무전병, 저 보이스 통신병이었습니다. 교량 파괴, 또 요인 암살, 저 해주 저 비행장 폭파. 미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서부지구 작전사령부라고 그래가지고 이 서해 총 지휘부가 연평도에가 생겼어요. 강화도는 울백1, 교동은 울백2, 용매도는 울백3. 강화도에서 생겨난 자생적 유격부대는 강화의 치안 유지, 인민군과의 전투를 수행합니다. 밀고 밀리는 남가북의 전세 속에서 어제 쫓겼던 이들은 오늘 쫓는 쪽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친구를 죽인 어제의 이웃에게 내일 우리는 총을 겨눌 것입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철옥과 베테랑들은 옛 전우들을 기리는 충혼비를 찾아갑니다. 일도 경례 바로 묵념. 낮은 언덕에 모셔진 비들은 북한 땅 황해도 연백을 바라보고 놓여 있습니다. 죽은 hun들만이 저 철조망을 넘나들 것입니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유엔군과 국군은 반격을 시도합니다. 북진을 거듭하며 통일은 곧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0년 겨울 다시 퇴각이 시작됩니다. 철옥도 이번에는 인천서 피난선을 탑니다. 그의 배는 제주에 닿습니다. 전쟁을 피한 곳이었지만 제주에도 평화는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주인이 바뀌고 돌담 사이로 동굴 안으로 총탄이 날라들었습니다. 1951년 6월 강화로 돌아온 그는 지역 군부대로 들어가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향합니다. 아직 군번도 계급도 없는 소년병의 처지였습니다. 53년 초 반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지고
수용소는 폐지됩니다. 철옥은 이제 정식으로 군에 입대합니다. 그래가지고 1200명이 밤에 소집이 됐어요. 전선으로 가려고. 대전에 셋이 탁자 갔다가 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가라 이거야. 난 할 말 없다. 전방이고 후방이고 할 말 없다. 만약 하나라도 내가 살아서 와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걸 인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동그라미 말도 자꾸 짚어주고 말더라고. 동그라미 말. 딱 그때 날 화물 열차에다 태우더라고. 50명씩. 그래가지고 가다 서고 갔는데 밤중에 섰는데 역전 근처가 좀 요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화물차는 이 모든 널빤지가 돼서 틈새가 보여 바깥이. 그래가지고 기차가 서 있는데 막 뛰기니까 바깥에서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냐니까는 대전이라고 하더라고. 대전인데 이 기차 머리가 어느 쪽에 달렸나 보라고. 그래 기차 머리가 남쪽으로 달렸으면 남쪽으로 달렸다. 부산 쪽으로 달렸다가 야 한숨 돌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부산 비행기 학교예요. 이제 그때 보니까 그 동그라미 친구이 오데넨스라고 약자 오데넨스 오디넨스 ORD라고 해가지고 병기 약자라고 해. 뭐 그때 (3년 1개월 1일간) 지속된 전쟁은 휴전이란 이름으로 그 종막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서명된 협정문서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게 넘겨졌습니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Therefore, I am thankful. 한반도의 허리는 이제 38선 대신 군사분계선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서쪽 평야는 북쪽이, 동쪽 산지는 남쪽이 더 파먹은 형태였습니다. 휴전까지 그 땅을 두고 서로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 DMZ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오갈 수 없이 온전하게 갈라졌습니다. 부산에서 병기와 차량 정비 교육을 받은 철옥은 자대 배치를 받고 춘천, 김화, 철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탁자에선 휴전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현장에선 땅을 뺏으려는 피해 교환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춘천 옥산포에 화천 들어가는 발이 입구에 거기에 도착하니까는 사방에 시신이야. 사방에 그냥 가면서 죽는 건 아구리고 죽은 거 그냥 묻을 새도 없이 그냥 양쪽에 바꿔라 막 툭툭 쳐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발이 푹 빠지면은 시신이에요. 그 신발 못 신어. 벗어버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온 겁도 없었어. 그냥 어떤 시신은 그냥 탈골이 돼가지고 참 안타깝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고 밤에 저희 네오바에서 같이 끼고 자고 했다고. 천막에서 그걸 안고 잤다고. 안고 다니다가 이제 양지바른 데다 묻어주고. 철옥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철옥은 대대연대 사단지부의 운전병으로 옮겨 다니며 최전방 지대에서 근무했지요. 여기가 이게 지금 38선 표시석입니다. 옛날에 해방 후에 38선 이위해서 저쪽 동쪽으로 지나갔고 이 다리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초라하고 조그만 다리였었는데, 참. 이 장소에 지금 수십 년 만에 제가 와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38선 통과 지점이라 민가도 없었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철옥의 추억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조망과 지뢰밭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선, 북쪽 땅 경계에 이르자 철옥은 잊었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철원에 남겨진 노동 당사는 철옥이 어머니와 함께 왔었던 곳입니다. 이제 우리도 농사를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는 농사는 소가 제일 참 큰 일을 하는데 소마저 다 가져가게 됐는데 이 소를 가져갔는데 소가 그 다음날 기차로 실어 간 걸 아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보니까 소가 다시 와가지고 참 가족들이 모두 한꺼번에 눈물 좀 흘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사회에서는 다시 또 신고를 해서 그거를 가져간 일이 있는데 참 잊어버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 위용당당했던 노동당사도 이제는 전쟁의 상흔만 남긴 채 언제 부서질지 모르게 낡아버렸습니다. 전쟁과 분단도 그리 낡아 무너질 날이 올는지요. 우선 체제가 불시에 확 변해버리니까 우리는 뭐 일정시대라고 하지만 일정시대였지만 그래도 자기 생활은 했는데 이제 8.15 광복되면서 한때는 즐거웠는데 그나마도 이제 즐거웠다고 참 주야 그냥 나서서 이제 모두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통제 모든 걸 다 당에서 장악하고 당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뭐 자유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우리 동료들 중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이 건물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왜 저를 여기 데려다 주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어머니 생각이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이 건물을 보면 참 어딘가 모르게 아마 마음 상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 후에 참 여러 가지 저간 걸 봤을 때는 아마 어머니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북한에서 어렸을 때 떠날 때 참 가족들하고 변변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보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서 쭉 훑어보면 그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참 그때 심정이 새삼스럽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와서 서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90줄에 들었는데 참 뭐 바라겠습니까? 철옥은 경원선이 달릴 수 있었던 최북단 백마고 지역으로 왔습니다. 제가 올 때는 이 길로 왔는데 이 길로 와가지고 서울로 인천으로 강화로 해서 전국을 거제도 뭐 제주도 하면
안 댕긴 데가 없습니다. 강경, 논산, 부산 이쪽으로 다 댕겼는데 이제 다시 이 길을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루바삐 왔으면 좋겠고, 이 길로 다시 가서 그 고향에 있는 가족들, 혹시 부모님들의 소식도 좀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평화가 와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그 시간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후 철옥은 동부지역 최북단에서 50개월여의 복무를 마치고 57년 7월 제대합니다. 그는 군에서 배웠던 기계정비 운전기술을 토대로 강화도의 직물회사, 부천과 서울의 운수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족과 만나는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